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런데 반려견의 진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보면은 으르렁 한번 했다, 그죠? 네. 보호자가 알지 못했던 내 강아지의 속마음.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되게 착한 아이 같아요. 가족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별이가 공격적인 진짜 이유. 그 가슴 찡한 별이네 가족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빠 탔네. 여기 아빠 옆에 살까?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빠랍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 좋은 사람. 일로 와. 엄마랑 같이 자자. 일로 와. 아이, 좋구나. 내가 사랑하는 엄마지롱. 아우 숨차. 앉아, 일로 와서. 이 언니 좀 터프하죠? 저의 단짝 친구예요. 뭘 해도 어색한 오빠까지 저는 내 식구와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저를 소개하자면 우리 집의 마스코트, 제가 바로 별이에요. 비록 혈통은 믹스견이지만 우리 집에선 귀하디 귀한 존재죠. 우리 가족의 일부분. 늘 함께 할 수 있는 보물 같은 기쁨도 알았어? 순하디 순한 성격에 애교 넘치는 별이는 온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 문제라곤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한테만은 온순한 양입니다. 가족을 제외하면. 가족을 제외하면 늑대보다 조금 더 사납게 변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늑대요? 그럼 그 늑대를 언제 볼 수 있는 거죠? 때는 바야흐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다는 한가위 날. 별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긴급한 제보를 받고 출동한 제작진. 그렇게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기로 했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묘합니다. 매섭게 짖기 시작하는 별이. 놀란 친척들도 한숨을 몰아쉬는데요. 내가 안 왔다고? 대신은 선수가 있어야 돼. 진짜 무서워요. 달려들듯 찢어대는 별이를 피해 친척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있습니다. 괜찮아, 안 가세요? 항상 피해 다니는 거.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고래고래 목청껏 찢어대는 녀석. 그런 별이 때문에 마음 편히 있지 못하는 어르신.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 왜요? 아, 나도 무서워. 아이고, 어르신 진짜 놀라셨네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저희 집에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와? 그러면 야, 니네 그 제일 큰 왕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명절을 맞아 모인 친척들인데 별이 때문에 돌려보낼 순 없죠. 하는 수 없이 녀석을 묶어놓기로 합니다. 거기 앉아있어. 이게 뭐. 조용해진 집안. 가족들 모두 나서서 명절 맞이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아버님들이 다 하시네? 요즘 남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 시대가 바뀌었군요. 네. 이거 하기 싫으면 장가 안 가셔야 돼. 진짜요? 별이가 잠잠해지니 화기애애해진 집안 분위기. 명절 분위기 나네요.
지글지글 전이 익어가고 알록달록 산적까지 그리고 통통한 굴비까지 너무 맛있겠어요. 이래서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예요. 드디어 빛깔 좋은 추석맞이 요리 완성! 드디어 모두 함께 둘러앉아 한술 뜨려는 바로 그때! 급기 순식간에 공격을 해온 별이 물린 데는 괜찮으세요? 제 주사 맞힌 거예요? 아니 얘는 약 먹어. 약 우리 그거 다 먹여. 네, 그것도 먹여요. 그것도 먹여요. 이번에 다 했어. 20개만 원 들어가고. 어떡해 죄송해요. 난 이래서 너무 무서워. 아, 네. 빨리 이 집을 타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밥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우 체할 것 같아.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상을 치우고 맙니다. 자주 놀러 오고 싶고 하룻밤 자고 가고 싶잖아요. 아 자기가 싫어요. 제일 무서워서. 긴장한다 마시고. 올 때마다 맨날 내가 뭐 물을 끓인대. 근데 제가 모르는 거 같은데 또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하지. 이거 되게 제가 똑똑한데. 뭘 알아들은 참. 근데 가족이라니까 삼촌 가족. 개념을 왜 이해를 못해? 저런 가족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작은 아빠한테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만나면 막 이렇게 막 반갑다고 막 포옹하고 이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친척 중에서도 유독 작은 아버지를 많이 공격한다는 별이. 가족들과의 스킨십 때문일까요? 괜찮아. 가족이잖아, 가족. 집에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던 작은 아버지. 그것이 녀석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아니 리얼리티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적만. 아이 정말. 이 녀석 가족들과 스킨십하는 작은 아버지가 어지간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유독 글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가족 아닌 사람이 저기 세라랑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안 껴안고 그러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가족과 스킨십을 시도해봤습니다. 역시 사정없이 찢어대는 별이. 그런데 그때 가족과 몸이 닿으면 그 누구든 별이의 공격 대상.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제작진에게 돌진하는 별이. 아이고 별이야 이제 그만하자. 뭐 할 거야? 그 녀석 제작진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미안하죠. 첫째는 뭐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우리가 물리고 말지 그거는 굉장히 진짜 미안해요. 어떻게 뭐 다르게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물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강아지라고 집에서 키우느냐 갖다 버리고 다른 뭐 얌전한 거 뭐 데려다 키워라 아니면 왜 강아지를 키우느냐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때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한바탕 대서동이 지나가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별이네 집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요 녀석도 착한 별이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얼마 전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7월 초쯤에 검진을 한번 해봤어요.
말 그대로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렇게 조직 검사 하셨는데 이제 2기 안짜 판정이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술하게 돼가지고 지금 아직 치료 중이고. 머리 이제 삭발할 때 그때는 조금 눈물이 나는데 제가 약해서 울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워낙에 성격이 좋으니까 이제 밝게 이제 막 했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마의 병. 그동안 엄마가 가족을 위해 해왔던 일들을 이젠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하고 모두를 챙겨주었던 엄마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시고 집으로 그래서 더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오고 싶으신데 보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별이 때문에 그 여건이 안 돼서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길. 병원 치료 동안 딸의 곁을 지켜주던 친정어머니는 딸네 집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별이 고분고분할 리가 없죠.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저 지저대기 바쁩니다. 할머님 별이가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여러 가지 시간씩 지킴 아주 믿고 있는 거지 어느 투명을 하다 무는 걸 저거 봐 저거 별이 좀 매맞아 이리 와 그걸 좀 꽥꽥 그렇게 때리고 이래서 그 고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때려서요? 네. 그럼 그거만 하면 뭐 겁을 줘야지. 악을 너 이리 와. 너 왜 소리 질러? 말랬지? 너가 뭘 하면 찢어건. 저봐 또 안 오면 그게 버릇을 그 언제 고치나?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래갖고 야! 이씨! 그런데 때문에 주대를 한번 앉아. 별이 앉아. 자우도. 상들 못 고친다. 깍대기랑 톡톡 쳐야지. 아휴, 언제 때? 따님 집에 놀러 많이 못 오겠어요. 안 와요? 멀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서워서 못 온다니까요. 보통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가서 자도 오고 나서 어느 틈에 밤에 오나 보는 걸. 홀들대지. 아유. 별이 요 녀석의 등살에 딸을 편히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친정어머니. 아픈 딸을 두고 가는 마음이 정말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강아지의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외부인에게 심하게 공격적인 별이. 강훈련사와의 첫 만남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 누구야? 누구냐고? 누구야? 대답해! 가까이 한번 오실까요? 네. 네, 여기까지만 서주세요. 네. 왜? 아니요, 말하지 말고 강아지한테 말하지 말고. 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별이 보호자님이세요? 우리 보호자 엄마예요? 예.
에이, 내가 들어가는 게 싫어. 이렇게 좋아요, 보호자님. 별이가 낯선 사람을 진짜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까요? 우리 엄마 그냥 거기 바로 거기에 앉아보세요. 네, 그렇지. 지금 기분은 어때요? 좀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러워요? 쫓아와 오더니 또 짖으니까. 짖는 게 네, 당황스러워요? 네. 저는 근데 어느 정도 기특한 면도 있어요. 왜 낯선 사람이 왔으면 짖어야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네. 또 친구도 손님도 많으니까 이런 게 좀 걱정스러울 텐데 저쪽에 베란다 가서 창문 열고 네. 기분 좋게 기지개 한번 피고 기지개 한번 피고. 다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강아지가 흥분할 때일수록 보호자는 시침이 뚝!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진정시키는 데 특효입니다. 우리 먹이 주머니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잠깐 여기다 놓을 거고요. 우리 보호자님 다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제가 네. 다시 나갈 거예요. 아, 네. 다시 나간 사이에 저 안에 사료도 있고 네. 간식도 있거든요. 네. 저기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친구한테 주시고요. 네. 제가 나가서 한 30초나 1분 정도 후에 들어오고 싶은데 제가 똑똑거리지 않을게요. 네. 다시 한번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강아지가 딱 와서 그냥 물어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강훈련사가 나간 사이 보호자는 간식으로 별이의 경계심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아지가 짖으면 조용히 시켜야 된다라는 걸 실수하는데 이제 가끔씩은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주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강아지들에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할 때 알았어, 네가 편안해질 때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는 게 어떤 좀 사람에 대한 좀 마음이 좀 틀어진 친구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별이 마음의 준비는 좀 됐을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강훈련사. 그리고 잠시 현관에서 서성이며 딴청을 피워봅니다. 짖지 않고 조용해진 별이. 너무 신기해. 강훈련사를 보고도 얌전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이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와 또 인사 방법으로 다가가면 많은 강아지들이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예민했었어 라고 친근하게 변해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서기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격 반전 드라마. 보호자가 알지 못했던 강아지의 사생활이 공개된다. 3일간 집안 곳곳에 7대의 카메라를 설치. 가족과 강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과연 별이가 공격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별이의 속마음 지금 공개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 별이의 행동을 좀 영상에 담으셨다라고 그래요. 네. 이제 주요 몇 가지 행동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상황도 설명해 주세요. 강훈련사가 주목한 첫 번째는 외부인을 공격하는 별이에 대한 보호자의 훈육 방법입니다. 야, 너 이빨 그냥 다 확 이빨을 뽑아버려야지. 어? 이 이빨 왜 그 어디 사람을 물어 어디? 착하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맴매. 이러면 좀 끊겨요. 주댕이 잡거나. 또. 왜? 뭐? 하지 마.
혹시 저러다가 물려보신 적은 없어요? 물리진 않고 이렇게 상처가 팔에 좀 많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버둥기다가? 버둥버둥하다가. 그러다가? 네. 괜찮아, 하지 마. 근데 방법들이 대체로 네.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화를 내거나 다그치면서 훈육하는 것은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평소 보호자들은 별이를 습관적으로 안고 다닐 때가 많았는데요. 근데 거의 대체로 안고 있네. 네. 강아지를 자주 안아주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별이를 억지로 보호자 품에 안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좀 표정이 막 좋아 보이지는 않네. 실제로 가족의 지나친 관심에 별이는 자주 으르렁댔습니다. 싫어? 지금도 보면은 으르렁 한번 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이런 표정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좀 멈춰주면 안 돼?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저 그런 모습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게 졸린 게 아니라 네. 어떡하지? 라는 느낌이거든요. 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표정은 만지거나 장난치는 행동을 멈춰달라는 신호였군요. 지금도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니까 어때요? 짜증나요. 으르렁 소리 냈죠. 그러면 우리 별이가 뭘 배우는 줄 아세요? 내가 혓바닥도 낼름거리고 고개도 돌리려고 그러고 눈도 깜빡깜빡깜빡 거리는데도 멈추지 않으니까 이 방법은 소용이 없겠네 라고 하며 으르렁 거렸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친구는 뭐든지 화부터 내려고 하는 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별이는 무조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냄새를 파악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짖으려고 하고 물려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 보호자님하고 살면서 배웠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 근데 다들 많이 실수해요. 네, 많이 실수하세요. 손 빨지 말고. 손 빨지 말고. 다리를 좀 많이 핥으나 봐요. 네, 많이 핥아요. 또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또 손을 안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딘가가 불편했을 때 저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애들. 손. 그런데 별이가 물고 빠는 것은 자기 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렇게 어떤 거를 물로 앙앙앙앙거리고 쪽쪽 빤다라는 건 아마 이 친구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한 호르몬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르몬이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것들은 아직도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별이가 이토록 불안감을 느끼는 데에는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시절, 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어린 별이를 보다 못한 엄마는 다른 집에 잠시 보내야만 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별이를 다시 데려왔지만 별이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전에 없던 문제 행동까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별이의 마음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가족이 모두 외출한 후 빈집에 홀로 남겨진 별이. 보호자의 채취가 가득한 빈 방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혹시
혹시 지난날 가족과 떨어져 지낸 기억 때문일까요? 현관 앞을 왔다 갔다 불안해하는 별이. 마치 가족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그렇게 한참 동안 현관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미쳤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별이의 모습에 가족들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워낙 되게 착한 아이 같아요. 사실 오늘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좀 즐거운 경험들이 많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족 일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좀 내가 이 가족에게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들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이 될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도움이 될까를 사실 개들도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행동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땐. 근데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족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랬군요.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별이야. 가족들이 다툼이 있다면 그런 게 이제 강아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이 무리가 불안하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이 집을 잘 지키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이 꽤나 많아서 훨씬 더 짖고 경계하고 집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사회성이 점점 좀 떨어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불안이나 걱정거리들도 강아지가 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아시고 최대한 즐겁게 가져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려던 행동이었지만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별이의 공격성.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우리 별이가 저한테 느끼고 싶은 거는 단 하나예요. 너가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기를 바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짖으면 아니야, 나 너 이뻐해. 일로 와봐. 내가 너 만져줄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내가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건데 이뻐해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난 강아지, 특히나 우리 별이처럼 긴장을 많이 하는 강아지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고 만지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냥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 하나하나 툭툭 주면 돼요. 이 친구가 지금 제 앞에 있네요. 제가 이 친구한테 간식 하나 툭 줘볼게요. 네. 볼게요, 먹나?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좀 먹어요? 숨겨왔던 나. 또 줄고 먹어요? 먹고 물고? 되게 치사하다, 야. 네. 간식을 하나 주고요. 살짝 움직일 거예요. 네. 괜찮아요? 무리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간식을 이용해 반려견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줍니다. 가만히 있을게. 그런데 간식 줄 때도 특별한 요령이 있나요? 처음 내가 만났는데 간식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간식을 바닥에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That's right. 경계가 심한 강아지에겐 간식을 직접 손으로 주는 것은 금물.
멀리 간식을 툭 떨어뜨려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It's good. 그리고 조금 팁을 주면은 지금 제가 몸의 방향이 이렇게 엄마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쪽으로 던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 등 쪽으로 던져주면은 훨씬 더 강아지가 편안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에 대한 스트레스나 의식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자, 또는 뒤쪽으로 간식을 던져주면 반려견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군요. 그다음 제가 움직일게요. 던져줄 거고요. 어느새 경계심이 사라진 별이 주는 족족 아주 잘도 먹습니다. 그때 제가 움직일게요. 자, 그렇다면 이때 보호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입을 크게 벌려 하품 한 번. 하품은 반려견에게 편안함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면 7년 동안 이 친구는 사람이 움직일 때 많이 짖었고 달려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 보호자님은 그럴 때마다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내 집에서 움직이면 내 강아지가 달려들까 봐 쿵쾅거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아지가 알아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까 싶어 늘 긴장하며 별이를 안고 있었던 보호자. 그 긴장감은 별이에게 전달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제가 보니까 이 친구만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보호자님이 상황을 지배하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인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보호자가 주도해야 하는데요. 또한 반려견이 옆에 와도 만지거나 말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리고 보호자님이 뭐 1분 정도 후에 문 다시 열어주세요. 강훈련사를 처음 보자마자 심하게 지저대던 별이었는데요. 과연 교육 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 별이의 반응은 두둥. 샹그리랄라. 다음 순서는 야외 교육. 산책할 때 되게 괜찮네요. 네, 되게 네, 무조건 달리고 뭐 사람 봐도 막 짖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안 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오케이, 우리 조금 걸어볼게요. 제가 줄을 좀 잡고 움직여 볼게요. 느낌 좀 보려고. 이게 사회적이지 못한 행동들 있죠. 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편안하게 내 집 주변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교육 방법이 없거든요. 아유, 너무 좋네요. 우려와는 달리 얌전하게 산책을 즐기는 별이. 그런데 산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애기들 그냥 무조건 강아지 보면은 좋다고 달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미안하다고, 우리 강아지 놀라니까 만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천천히 걸어갈게요. 지금도 보면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잖아요. 사람이 지나가자 멈춰서서 유심히 쳐다보는 별이. 이거 어쩌면은 경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정면으로 오면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오면 섰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별이처럼 경계가 심한 강아지에게는 산책 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답니다. 하면은 여기 사람 지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서볼게요. 그리고 강아지 이름 부르고 간식 하나 줄까요?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걷는 거예요.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게 강아지들이 하는 보행 방법이에요. 곧바로 실전 연습. 서서 사람이 다가오면 이름을 불러 간식을 주고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별이와의 즐거운 산책하기 문제 없겠죠? 그런데 잠시 후
별이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한 깜짝 게스트가 있었으니 그가 온다. 두둥. 별이의 최대 라이벌 작은 투더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네. 우선은 많이 물리셔서 뭐 스트레스도 좀 있으시고 좀 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니까.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이 정도 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 볼게요. 천천히 걸어갈게요. 아주 좋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 엄마, 이 친구가 우리 옆에 계시는 작은아버지한테 막 물려고 하거나 의식하는 느낌은 아닌데, 그지요? 좀 지금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떨어져야 돼요. 그게 너무 길잖아요. 아니야, 짧아. 지금 왜냐면 삼촌이 지금 겁나서 그래요. 근데 이게 거리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중요한 게 옆에 이 도와주는 사람한테 겁이 나게 하면 안 돼요. 좀 옆으로 갈게요. 오케이? 우리 갈게요. 걸어갈게요. 가까이 오지 마시고 걸어갈게요. 괜찮아요. 제가 대신 물려드릴게요. 조금 걸을게요. 오케이. 우리 선 다음에 우리 반대로 갈게요. 다시 등 돌리고 우리 다시 이렇게 걸을게요. 네. 강아지 한번 보기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네. 아주 좋아요. 자라. 자라. 아니 말 안 걸어도 돼. 말 안 걸어도 돼. 너무 의욕이 넘치셨어요. 자, 이 정도 거리 유지하고. 오케이. 이게 어떤 게 좀 있냐면 우리 저 따님하고 엄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제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하고 아니면 삼촌하고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강아지하고 걸으면은 훨씬 더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나시면 강아지하고 단둘이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아마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것도 없을 거예요.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 같이 이렇게 걸을까요? 여기만 줄 잡아보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바로 그때 걸을게요. 줄에서 은근슬쩍 손을 떼는 훈련사.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천천히. 급하지 않아. 어째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별이랑 친해지길 바랄게요. 우리 작은아버지. 가을바람 좋지 않습니까? 또 강아지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긴장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는 아니에요? 오케이, 제가 줄 다시 잡을게요. 자라, 너 왜 그래? 원래는 좀 짖는데, 그죠? 오늘은 조금 괜찮아요. 이게 우리 엄마하고 우리 딸 내가 좋아하는 보호자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커서 그래요. 지금은 사실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산책 이렇게 좀 둘이만 나가면은 아마 진짜 천사처럼 착할걸요? 차에도 한번 태워주시고. 강아지들이 좀 예민하다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 집에 초대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손님을 맞이해서 같이 걸어 올라오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적으로 좀 예민한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을 남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좀 거칠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짖거나 달려드는 거죠. 우리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밖에서 같이 산책을 하다가 만나 걸어 들어오는 게 손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좀 별을 좀 봤는데 사실 별이 보면서 처음에는 좀 영상으로 만났을 때는 좀 심하다라고 느꼈는데 보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달라졌다고 내일부터 괜찮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 배웠던 것도 해보고 보호자님은 강아지 분리불안 극복하고 우리 강아지는 낯선 사람에 대한 좀 경계심 극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미션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때까지는 2가지를 금지할게요. 첫 번째, 무릎 위에 올리지 않기. 2번째, 안아주지 않기.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감기 다 나으면 안 먹어도 돼. 나중에는 안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만 낮춰주고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외부인 공격이 심했던 별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야, 마침 별이가 산책 중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누구신가요?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 별이가 특히 작은아버지를 심하게 공격했었죠?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 마주치 말자, 그냥. 눈 마주치 말고 밖에 나오니까 이쁘네. 그동안 별이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맘 편히 놀러 오지를 못했는데요. 조금은 친해진 것 같죠? 아니 작은아버님, 이제 직접 별이를 산책시키시려고요? 가자, 별아. 이야, 걱정과는 달리 별이가 잘 따라오네요. 우리 별이 착해졌네. 이젠 별이 칭찬도 다 해주시고 앞으로 별이네 놀러와도 물릴 일은 없겠는데요. 그치 별이야? 언제든 반겨줄 거지?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너무 먼 어떤 그런 사이였는데 이번 계기로 좀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한 번씩 그런 경계심은 없잖아 있긴 있는데 계속 연습하면 별이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별이야, 가족은 물론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많이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